자, 그러면 제가 이 포트와인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정 강화 와인은 바로 스페인의 셰리 와인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이 포트와인은 포르투갈에서 만드는 주정 강화 와인, 그리고 이 셰리주는 스페인에서 만드는 주정 강화 와인이에요. 이 셰리주는 달콤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이 드라이하게 만드는 셰리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포트와인이 후식주로 많이 먹는 반면에 이 셰리 와인은 식전주로 먹는 드라이 스타일로 먹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저는 셰리주도 이 스위트한 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와인으로는 이 스위트한 셰리 와인을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셰리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셰리 와인은 스페인의 남단 서쪽에 있는 안달루시아라는 지방, 그 중에서 까디스라는 곳 안에 헤레스라는 곳에서 만드는 술이에요. 헤레스라는 도시가 프랑스에서는 제레스, 그리고 영국에서는 셰리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와인을 만드는 이 지역 명칭을 세 개의 단어를 다 써요. 그래서 헤레스, 세레스, 셰리 이렇게 세 단어를 다 이어서 쓰는 것이 이 지역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국제적인 사랑을 받았던 배경을 이 이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 헤레스라는 곳이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햇빛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포도가 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셰리주를 만드는 거는 이 헤레스 지역의 세 개의 도시를 이은 삼각형, 그 삼각형 내의 지역을 셰리주를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짓고 있는데 헤레스 데 라 프론테라, 살룬car de la Barrameda, 그리고 엘 puerto de Santa Maria, 이 세 개의 도시를 기반으로 한 이 지역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이 셰리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셰리주를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 하나의 품종, 팔로미노라는 하나의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포트 와인은 레드 와인 품종들이었기 때문에 진한 빨간색을 띠고 있지만 얘네는 오히려 화이트 와인, 팔로미노를 썼기 때문에 좀 더 연한 색깔을 띠어요. 근데 이 팔로미노라는 것이 대부분의 셰리를 만들지만 거기다가 달콤한 맛을 넣을 때는 페드로 히메네스 그리고 모스카텔, 이 이태리의 모스카토랑 같은 계열이죠. 이 두 개의 와인은 달콤한 맛을 낼 때 만들고, 근데 대부분의 셰리는 일단 기본은 무조건 팔로미노라는 하나의 백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셰리 와인이 포트 와인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셰리 와인은 포트 와인이랑 마찬가지로 주정 강화를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져서 얘의 특징은 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Oxidation. 그래서 이미 이 공기와의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한 와인이기 때문에 이 포트 와인에 비해서 더 보관이 오랫동안 둘 수 있어요. 이 셰리 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분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노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올로로소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분이 가장 큰 구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고급 라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은 피노랑 올로로소의 차이예요. 자, 이 차이는 무엇이냐? 효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 헤레스 지역에서 자라는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효모가 있는데 이 효모는 이 오크통 속에서 셰리주를 숙성을 시킬 때 그 셰리주 위에 거의 겹이 쌓여요. 그래서 효모막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흰색의 효모가 정말로 두꺼운 막을 이루는데 그 효모가 이 와인에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향을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모의 층을 플로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스페인어로 꽃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맛과 향을 이 와인에다가 추가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셰리주는 숙성을 시킬 때 이 통 안에다가 가득 채우질 않아요. 그 효모에 이 층이 생길 공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6분의 5 정도만 채우고 나서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그 위에 효모막이 생기는데 이 와인의 도수가 13.5도 이하여야만 이 플로르가 생길 수 있고 이 효모가 거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리주 중에서 이 피노라는 종류는 그 위에 플로르층이 생길 수 있는 알코올 도수에서 그 효모층을 갖고 숙성을 시킨 게 피노가 되고, 그 반대로 주정 강화를 할 때 13.5도 이상으로 한 15도 정도로 강화를 해갖고 숙성을 시킨 거가 이 올로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로로소는 그 플로르 층이 지지를 않고 그냥 숙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크통이 6분의 5 정도만 채워져 있으니까 그 위에는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 내내 계속 공기와의 접촉을 하면서 숙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맛의 차이로는 이 피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섬세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효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굉장히 톡 쏘는 탱이한 그러한 뭔가 이 맛이 캐릭터가 있고 약간 짭조름하다 그래요. 반면에 이 올로로소 같은 경우에는 이 효모의 영향은 없었지만 이 산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화된 약간 이 나무의 맛, 가죽의 맛, 그리고 무화과의 맛, 말린 꽃들의 맛, 막 이러한 향과 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고 둘 다 드라이한 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피노에서도 만사니아라는 종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몬티야도가 존재해요. 이것들을 가끔 여기에 레이블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만사니아 와인은 이 피노 와인이랑 같은 방식으로 만든 건데 이 헤레스 지역 중에서도 산루카르 데 바라메다라는 도시 이 지역에서 만든 이 피노 와인을 만사니아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그 지역에서는 이 플로르의 층이 진짜 두껍게 져요. 정말 두꺼운 플로르의 효모층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 와인 속에서도 그 효모의 효과가 더 세진다 그래요. 그래서 더 탱이하고 더 짭조름하고 더 특별한 굉장히 약간 독특한 그러한 맛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아예 별도로 만사니아라고 부르고 그 만사니아의 굉장히 특별한 향 중에는 캐모마일의 향이 난다 그래요. 캐모마일이 스페인어로 만사니아인데 그래서 이 와인을 만사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몬티야도라는 와인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 피노 와인을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효모들이 결국에는 더 이상 먹을 영양분이 없어갖고 죽어서 사라져버려요. 그래갖고 그 사라져버린 이후에 계속 숙성을 더 시킨 거를 아몬티야도라 그래요. 보통 피노는 그 플로르 때문에 이 산화 작용은 없어요. 이 산소와의 접촉 없이 그냥 이 효모와의 접촉만 갖고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몬티야도는 오랫동안 이 플로르의 막을 갖고선 이 효모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효모가 사라진 이후에는 또 산화까지 더 되기 때문에 약간 피노와 올로로소 양쪽의 매력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모 숙성된 맛 그리고 산화가 된 맛 이 둘 다를 지는 게 이 아몬티야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노가 아닌 올로로소 축으로 넘어와서 이 플로르의 형성 없이 숙성된 이 올로로소 같은 경우에는 그 올로로소를 갖고 그냥 올로로소 쉐리를 만들어서 드라이하게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이 올로로소 와인을 갖고 조금 더 스윗하게 만든 와인이 있는데 그걸 크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게 오늘 저희가 먹을 이 와인인 겁니다. 이 크림은 이 올로로소에다가 주정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시킨 이후에 거기에다가 이 페드로 히메네스 품종, 그 달콤한 페드로 히메네스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추가적으로 더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페드로 히메네스의 그 달콤함을 여기다가 섞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했던 올로로소 와인에서 스위트한 이 크림 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X라고 쓰여있는 페드로 히메네스만을 갖고 만든 주정 강화 와인이 있어요. 얘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와인을 만들 때부터 이 팔로미노를 쓰지 않고 이 페드로 히메네스를 쓰고 그거를 발효할 때 아직 굉장히 당분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바로 그냥 주정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잔여당이 많은 상황에서 더 주정 강화를 시키니까 굉장히 달콤한 와인이 됩니다. 얘네는 1리터당 일단 기본으로 당이 100g이 넘지만 많게는 400g이 있을 수 있는 정말 달콤한 와인이 이 PX 페드로 히메네스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큰 그림을 정리하자면은 이 쉐리에서는 두 가지 크게 나뉜다. 플로르 효모층이 생성될 수 있도록 13.5도로만 처음에 주정 강화를 한 피노, 그리고 그 피노 중에서도 이 산루카르 데 바라메다에서만 만드는 만사니야, 그리고 그 플로르가 다 이제 죽고 나서 사라진 다음에 산화까지 거치는 게 아몬티야도. 반대쪽에는 아예 애초부터 플로르 형성이 안 되도록 15도 이상으로 주정 강화를 시킨 올로로소,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막 끝난 다음에 이 페드로 히메네스의 달콤한 와인을 넣어갖고 달게 만든 크림, 그리고 그것보다 더 달게는 아예 애초부터 페드로 히메네스만을 갖고 만든 PX. 이렇게 6개의 쉐리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은 이래서 쉐리 와인이 굉장히 드라이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스윗한 것도 있는 거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마셔볼 와인은 바로 곤잘레스 비아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1847 솔레라 크림 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카테고리 중에서 올로로소 카테고리, 이 플로르의 형성이 없었던 반면에 산화가 된 이 올로로소 카테고리 중에서도 이 페드로 히메네스 와인을 추가해갖고 달콤하게 만든 그 크림 와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자, 이 와인의 색깔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와인에서 나는 색깔이 아니에요. 약간
금색, 밤색, 호박색, 꿀, 막 이러한 색깔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색깔이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색깔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서 쓴 이 포도 품종들 자체가 레드 품종이 아니라 화이트 포도 품종이기 때문인 건데, 그 화이트 포도 품종이 산화가 오랫동안 되면서 색깔이 이렇게까지 진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은 숙성을 오래 시키면은 더 색깔이 연해지는 반면에 화이트 와인은 숙성을 오래 시키면은 더 진해지는, 그 흰색에서부터 더 노란색, 밤색이 호박색이 되는 더 진해지는데, 거기에다가 산화를 오래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한 호박의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색깔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자,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정말 그 산화의 매력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아까 이 포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하고 달콤한 아마로네 같았으면은, 이 쉐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하고 농축된 약간 모스카토나 아니면 심지어 약간 소테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아마로네 같았던 향이랑은 굉장히 다른 프로파일이고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기 향에서도 이 색깔처럼 뭔가 약간 호박 같은 향이 나기도 하고, 과일 중에서는 배, 무화과, 살짝 이 캐러멜라이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으깨갖고 오븐에다가 구운 사과, 약간 애플파이에서 그 나는 그러한 사과의 이 익은 그러한 향이 나는 너무 매력적인 향이 나네요. 자, 그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우. 이 산화의 작용이 정말 제대로 느껴지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 스위트한 와인을 한 20년 동안 보관해뒀던 와인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와인의 색깔이 딱 이런 색깔이 나면서 약간 되게 호박스러운 그런 뭔가 매력이 있었는데, 그 매력이 여기서도 나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산화의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굉장히 잘 다듬어진 약간 액체로 된 꿀 같은 맛이 나요. 그 꿀도 무슨 상업적인 그런 꿀이 아니라 어디 숲속에서 굉장히 진한 밤색이 나는 그러한 꿀이 있죠. 그러한 꿀의 액체 형태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산화된 작용이 너무 아름답게 납니다. 이 와인의 도수가 18도이기 때문에 아까 포트와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고, 그게 향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향을 맡을 때 이 포트와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가 세갖고 이 알코올이 코를 딱 찌르는 게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이 향이 올라오는 게 있고요. 여기 와인이 이렇게까지 달콤한 맛이 날 수 있는 게, 페드로 히메네스라는 이 포드를 수확해갖고 즙을 내기 이전에 이 이태리의 아빠시멘토랑 같은 개념으로 포도들을 이 햇볕에다가 말려요. 그래갖고 이 수분을 증발시키거든요. 이거는 이 스페인 쪽에서는 솔레오라고 부르는데, 이 솔레오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이 포도에서 이렇게까지 진한 달콤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화이트 와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마로네 쪽 맛보다는 오히려 이 소테른 쪽, 이러한 쪽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살짝 굉장히 산화된 아이스 와인스러운 맛조차도 납니다. 어쨌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쉐리 와인을 숙성시킬 때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독특한 숙성 방법을 통해요. 이게 솔레라라고 하는 방식인데, 뭐냐면은 이 와인들을 숙성시키는 이 오크통이 있잖아요. 이 오크통을 굉장히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오크통들이 한 줄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또 두 번째 줄, 그 위에 세 번째 줄, 많게는 6개, 7개 줄까지 쫙 쌓아 올려놔요.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이 통들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통에는 가장 오래된 와인을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걔네 한층 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젊은 와인, 그것보다 한층 위에는 더 젊은 와인,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맨 위에 있는 아냐다라고 하는 2층에는 가장 최근의 와인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인을 병입할 때는 이 솔레라라고 하는 맨 아래층에 있는 통들에서만 와인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통에 최대 한 번에 3분의 1밖에 못 꺼내요. 그렇게 병입을 시키면은 그 맨 아래층에 있는 이 오크통들이 조금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을 위에 통들에서 다시 좀 메꿔주고, 그러면 이제 2층에 있는 통들이 이제 와인이 줄어들면 3층에서 또 2층을 메꾸고, 또 4층에서 3층을 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메꿈으로써 젊은 와인이 이 오래된 와인에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층으로 오면은 그 아래층에는 정말 오래된 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젊은 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쉐리 와인이 매해마다 일관된 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쉐리를 먹을 때는 이 솔레라 시스템을 통해 갖고 이 와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와인은 100년, 200년이 된 와인이 여기에 실제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굉장히 독특한 솔레라 방식이 이 쉐리 와인의 특징입니다. 이 쉐리 와인도 포트 와인이랑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굉장히 즐겨 마시던 와인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이 수요가 이 쉐리 와인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영국에서 이 쉐리 와인을 다 마시고 나서 그 남아있는 오크통을 갖고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기 안에다가 이 위스키를 숙성을 시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쉐리만에 갖고 있는 이 nuttiness, 이 약간 견과류 같은 거, 아니면 터피라고 굉장히 달콤한 카라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타피랑 너리한 향들이 그 위스키 안으로 섞이기 시작하면서 위스키에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영국 쪽에서 위스키를 만들 때 쉐리 와인을 숙성시킨 캐스크를 쓰는 거를 가장 으뜸으로 쳐주는 이 오크통이 됐어요. 그래서 위스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위스키가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요. 이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스페이사이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특히 이 쉐리통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글 몰트 회사 중에서 맥켈렌, 글래머런지 이러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러한 회사에서도 이 쉐리 와인을 숙성시킨 통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도 한번 리뷰나 평점을 보겠습니다. 자, 곤잘레스 비아 솔레라 1847 크림 4.0의 점수를 받았어요. 이 와인의 맛이 달콤하면서도 대중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쉐리를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쉐리의 매력에 더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드라이한 버전들, 뭐 피노, 만사니아, 아몬티야도, 올로로소 이러한 다양한 것들도 꼭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곤잘레스 비아스라는 이 회사도 이 쉐리를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곤잘레스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가문과 그 다음에 이 비아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가문이 같이 합작을 해갖고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 와인은 문도비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판매처 중에서는 강남역의 와인 공간이라는 곳에서 3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판매처는 문도비노에 연락을 해보셔갖고 문의를 하시면은 집에서 가까운 판매처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정 강화 와인에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다시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마데이라라는 섬에서 만드는 마데이라 와인입니다. 이 마데이라라는 와인이 미국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 미국의 초기 역사에 있어갖고 정말 굉장히 사랑을 받던 와인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와인 중에 하나였고요. 영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와인입니다. 우선 이 마데이라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데이라라는 게 이 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섬의 이름이에요. 이 마데이라라는 섬은 이 포르투갈이랑 미 대륙 사이에 이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에요. 포르투갈에서는 한 90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그 아래 모로코, 이 아프리카에서는 한 640km가 떨어진 정말로 이 대륙에서 꽤나 멀리 그냥 정말 대서양에 있는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섬이 발견된 것도 한 1400년대 돼서야 발견된 섬이고, 영국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포르투갈 영으로 넘어간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정말 그냥 밀림, 거의 그냥 산으로 뒤덮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마데이라인데, 이 마데이라가 포르투갈어로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그냥 나무 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나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포르투갈에서 그 섬 전체를 불태웁니다. 그래갖고 7년 동안 그 불이 지속됐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재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됐다 그래요. 그 이후로 그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섬으로 바뀌었고,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재배했던 게 사탕수수예요. 이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가 유럽에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기 뭐 브라질이나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사탕수수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를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탕수수 재배 때문에 많이 쓰이다가 포르투갈의 왕이 여기에다가 포도도 길러봐라 해갖고 포도를 길렀더니 굉장히 맛있는 이 마데이라 와인이 나와갖고 결국엔 여기가 마데이라 와인의 생산지가 된 겁니다. 여기도 나머지 포트랑 쉐리랑 마찬가지로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의 뭐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이러한 나라들에서 이제 배를 막 내보냈죠, 바다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어디인가,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대항해 시대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 배들이 다들 여기 마데이라 섬에 정착을 해갖고 필요한 물품들을 다시 좀 보충하고, 특히나 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술을 다시 보충해갖고 다시 이제 더 먼 항해를 나가는 그러한
중간 경유지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포트와인이랑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제 와인을 실었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더 먼 미국을 가는 데 있어갖고 그 사이에 와인이 상했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주정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포르투갈에서 영국까지 가는 길이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근데 이 포르투갈이나 영국에서 미대륙까지 가는 길이는 진짜 엄청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랜 기간 동안 항해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항해를 하면서 이 마데이라에 들려갖고 이 마데이라 와인을 싣고선 그 다음에 미대륙으로 갈 때 그 긴 여정 동안 이 와인이 이 뱃속에 있으면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데워졌다가 밤에 다시 차가워졌다가 또 낮에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이 열화가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딱 도착할 때쯤은 처음에 실었을 때랑 맛이 완전히 다른 열 처리가 된 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이 미국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먹을 때는 그 굉장히 고유한 열화가 된 이 맛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이 와인이 이렇게 높은 온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맛을 갖게 되는구나 하게 되면서 이 마데이라 와인의 특징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때로는 이 배에 실렸던 마데이라 와인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마데이라 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데이라 섬에서도 그 와인을 맛보고 이게 진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구나 해갖고 그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온 와인을 비뇨드 로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한 바퀴를 돌고 온 와인이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데이라에서는 뭘 하기 시작했냐, 그 똑같은 맛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이러한 열화된 matterized 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 와인을 만들 때 그걸 배에 실어갖고 세계 한 바퀴를 돌게 할 수는 없으니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만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 좀 더 저렴한 방법은 에스투파젬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 쇠통에다가 와인을 숙성시킬 때 그 안에 파이프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돌려갖고 이 와인 자체를 한 50도 정도가 되도록 인위적으로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한 3개월 정도가 하면은 그게 그 옛날에 이 미 대륙에 갈 때까지 이렇게 됐던 그 효과가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데우는 에스투파젬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깐테이로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이 와인을 숙성을 시키는 배럴에다 넣은 다음에 그 배럴을 이 옥상에다가 올려놔요. 그래서 정말 자연 햇빛으로 인해 갖고 낮에는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밤엔 다시 차가워지고, 이거를 좀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한 1년 반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갖고 이 matterization, 이 열화를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와인은 주정 강화, fortification, 산화, oxidation, 그 다음에 열화, matterization까지도 됐기 때문에 이 와인은 거의 그냥 끝이 없다 그래요. 그냥 상할 수가 없는 와인이다. 그래서 300년이 넘은 이러한 마데이라들도 지금 까서 먹으면은 전혀 이상이 없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미친 유통기한을 갖고 있는 와인입니다. 자, 이 마데이라 와인을 이해하실 때도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전통적인 품종들을 쓴 게 있고, 그것들을 대체한 최근에 만든 하나의 품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약간 이 마데이라 급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전통적으로 쓰던 4개의 품종이 가장 드라이한 세르시아오, 조금 덜 드라이한 베르델리오, 조금 달콤한 보알, 그리고 가장 달콤한 마바시아, 이렇게 4개의 품종이 있고, 이 4개의 품종이 정말로 특이하게도 각각 그 당도를 나타내는 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르시아로 만든 마데이라는 드라이한 마데이라예요. 정말 달지가 않아요. 거의 이 산의 꼭대기 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산도가 높고 당도가 낮은 그러한 방식이에요.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만드는 베르델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조금 덜 드라이한데 여전히 드라이한 쪽에 속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당도를 갖고 있는 이제 이 보알서부터 이제 스위트 와인이 되는 건데, 이 보알을 영국에서는 부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스펠링이 양쪽으로 되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진하고 가장 달콤한 게 마바시아, 이걸 영국에서는 멜음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어떤 병에서는 마바시아, 어떤 병에서는 멜음지, 이렇게 양쪽으로 나타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네는 독특하게 그 포도 품종을 딱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당도가 있는 마데이라구나 라는 거를 이 포도 품종의 이름만으로 나타내는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표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4개의 품종은 화이트 포도 품종인데 요즘 들어서는 이 4개의 품종보다도 그냥 훨씬 더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레드 품종 틴타 네그라 몰레라는 품종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품종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좀 더 투박한 맛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더 저급으로 쳐지긴 하는데 어쨌든 더 저렴하게 이것들을 맛볼 수 있는 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나의 포도를 갖고 드라이, 미디엄 스윗, 스위트를 다 만들기 때문에 틴타 네그라 몰레를 갖고 이 마데이라를 만들 때는 그 당도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세르시아 정도의 드라이네스로 만든 스타일을 그냥 드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델리오 정도의 이제 미디엄 드라이하게 만들 때는 그냥 미디엄 드라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보알 정도의 약간 미디엄 스위트 정도로 만들 때는 그냥 미디엄 스윗 아니면 미디엄 리치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달콤한 말바시아 스타일로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 때는 스윗 아니면 rich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당도 자체로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틴타 네그라 몰레로 만든 와인은 보통 한 3만원대에서 5만원대 이 사이에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실 수 있지만 한 7, 8만원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원래의 고급 품종으로 만든 걸 살 수 있는데, 기왕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 전통 품종으로 만든 걸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먹어볼 와인은 말바시아 가장 달콤한 품종으로 만든 스위트한 마데이라예요. 미국에서 뭐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이러한 사람들이 다 애호하던 이 마데이라 방식이 이 스위트한 마데이라 스타일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좋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마실 이 와인은 꼴레이따인데, 이 꼴레이따라는 것은 이 싱글 빈티지, 얘는 1997년도 빈티지거든요. 지금 20년이 넘은 와인이에요. 근데 이 싱글 빈티지로 만든 와인을 5년 이상 숙성시켰을 때 그거를 꼴레이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싱글 빈티지로 20년 이상을 숙성시키면 그건 프라스케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얘는 5년 이상을 숙성시켰기 때문에 여기 1997 위에 꼴레이따라고 쓰여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품종은 말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 와인의 색을 보니까 아까 이 쉐리랑 비슷하게 이 밤색의 이 앰버 같은 색이 있고요. 대신 아까보다 조금 더 연한 것 같아요, 색이. 그만큼 약간 산화는 살짝 좀 덜 산화가 된 걸 수도 있지만 반면에 열화는 훨씬 더 많이 됐겠죠. 21년이 된 와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색깔 속에서 뭔가가 아름답게 조금 뭔가 살아있는 그런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탁하고 약간 죽어있는 그런 색이 아닙니다.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일단 프로파일 자체는 이 마데이라가 이 쉐리랑 조금 더 유사점이 있어요. 둘 다 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산화된 마치 누룽지 같은 그런 구수함이 좀 있고요. 대신 얘는 이제 열화가 돼서 얘 고유만의 좀 향이 나는데 조금 더 콤콤하다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인상이 아까 마신 이 쉐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숙성이 뭔가가 굉장히 잘 정돈된 그러한 이제 지하 케이브 동굴 같은 데서 약간 얌전하게 숙성이 됐으면, 얘는 진짜 약간 무슨 배 지하층 이러한 데서 조금 러프하게 숙성이 됐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쿰쿰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신 것 같은 그러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마치 뭔가 오렌지 껍질 같은, 아니면 칵테일을 만들 때 약간 오렌지 비터 이런 비터를 쓰는데 그러한 뭔가가 섞인 것처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 저희가 마셨던 크림 쉐리랑 유사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소금을 살짝 해갖고 조금 더 짜게 하고, 식초를 살짝 넣어갖고 조금 더 시게 하고, 여기에다가 오렌지 필 이런 걸 넣어갖고 약간 조금 더 탱이하게 만든 그러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독특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 다른 와인들보다도 더 개성이 강한 그러한 맛을 내는 것 같고, 이 열화를 시켰다 그래갖고 이 맛이 뭔가 우중충하고 좀 뭔가가 이렇게 진해지고 이 축 늘어지는 그런 맛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굉장히 살아있으면서도 제스티하고 탱이하고 약간 톡 쏘는 그러한 매력을 갖게 되는 이러한 맛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강화주에서 쉐리나 마데이라 같은 강화주에서 느낄 수 있는 뭐 가죽이나 감초 이러한 쪽의 향은 잘 안 나는 것 같고, 놀라울 정도로 이러한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같은 그런 과일의 맛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20년 된 와인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와인 속에서 이 굉장히 매력적인 산도가 살아있는데, 보통 아무 포도를 갖고 그 포도를 이렇게 열화를 계속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그게 이러한 매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데이라 섬에서 와인을 만들 때는 거기 고유의 특성 때문에 포도가 완전히 100% 익기 이전에 굉장히 아직까지 덜 익었을 때 수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포도들이 산도가 엄청 살아있는 포도들인 거예요. 그 강렬한 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산화와 열화를 시켜도 이 맛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이 맛이 있는 와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 주스티노스라는 이 회사는 마데이라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서 거의 그냥 마데이라 섬에서 만드는 마데이라 중에 50% 이상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데이라 섬이 굉장히 작아요. 제주도의 한 절반밖에 안 되고 인구는 그것보다 더 적기 때문에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근데 그 중에서 얘가 굉장히 큰 회사고, 참고로 이 마데이라 섬이 제주도 섬이랑도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한 섬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와인도 비비노 평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스티노스 마데이라 마바지아 마데이라 1997년도 빈티지. 33명이 평점을 매겨서 4.3점입니다. 비록 평점자 수가 많지는 않은 와인이지만 평점 자체는 4.3점으로 말도 안 되는 평점이죠. 제가 먹기에도 정말 너무 매력있고 독특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가격대가 사실은 좀 있어요. 지금 한 10만원대로 팔고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급 와인이에요. 그래도 이 마데이라의 정말 제대로 된 맛을 느껴보시고 싶다면은 그냥 틴타 네그라몰레의 이 엔트리 와인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 원래의 전통적인 4개의 고급 품종 중에 하나로 된 거를 드셔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진짜 제대로 된 마데이라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인은 현재 WS 통상이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 WS 통상에서 와인샵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 365라는 와인샵이 분당이랑 교대에 있는데 거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 롯데백화점들에서도 팔고 있고, 그리고 와인앤모어에서도 팔고 있는데 와인앤모어 판교점에서는 주스티노스 마데이라는 있는데 제가 먹고 있는 이 걸리에이타 1997 이 와인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와인앤모어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오늘 세계 3대 주정 강화 와인을 다 다뤄봤고, 여러분들한테 포트와인, 쉐리와인, 그리고 마데이라 와인의 매력을 최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이번 편을 마무리 짓기 이전에 와미남의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주정 강화 와인들이 다 스위트한 주정 강화 와인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저트로 많이 먹어요. 그래갖고 케이크랑 먹거나 과일이랑 먹거나 다양한 이러한 디저트랑 많이 먹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정 강화 와인을 먹을 때는 무조건 고수를 하는 안주가 하나 있어요. 블루치즈입니다. 이 블루치즈라는 게 이태리에서는 뭐 고르곤졸라,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 블루도베르뉴, 아니면 호크포,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스틸튼, 이러한 유명한 블루치즈들이 있는데 이 블루치즈의 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강한 블루치즈의 향이 이 달콤하고 진한 주정 강화 와인이랑 먹었을 때 정말로 천상의 궁합이에요. 정말 이 매력이 그래서 이 달콤하고 진한 주정 강화 한 잔, 그 다음에 이 블루치즈 한 입, 이렇게 하면 이 입속에서 이 진한 치즈의 맛과 진한 이 달콤함이 섞이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스위트 주정 강화 와인들을 이 블루치즈랑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아름답고도 복잡하고도 매력적이고 역사적인 이 주정 강화의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 3개의 와인들, Dow's Late Bottle Vintage Port, González Villa Solera Cream, 그리고 주스티노스 걸리에이타 1997 말바지아, 이렇게 3개의 굉장히 특별한 와인들을 엄선해갖고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주정 강화 와인 편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있냐 바로